그리고 성적표는요, 제가 아까 한 건 그냥 한 얘기고요. 성적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둘 겁니다. 서준아, 너도 예외는 없어요? 대답 안 해? 그게 왜 안 내려고 하는 거야? 쪽팔려서 그런 거야? 성적표? 얘기해봐, 너가. 네? 쪽팔려서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지. 아니 뭐 다른 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내가 그냥 넘어가고. 아니 쪽팔린 거가 중요하냐, 대학 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내 뭔가 약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그 성적표 보면서, 아니 미안해, 얘기 좀 연장이었고, 그 성적표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탐구를 잘하고 있는 애가 있어. 탐구는 딱 지금 정도로만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너 여기에서 국어 몇 등급 못 올리면은, 예를 들어 너 국어 지금 2등급 못 올리면 너 대학 못 간다. 국어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언은 필요할 거 아니냐. 뭐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너 지금 이번 영어 성적 봐봐. 시험지 봐봐. 너 여기에서 이런 부분 많이 틀렸네. 그러면은 너 이거 개선 안 하면 2학기 때 똑같아지겠지? 그러면은 너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이 뭐 짧지만 이 방학 2주 기간만이라도 너 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메꾸려고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뭐 돼야 니네가 개선돼서 2학기 때 더 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니냐. 그렇지? 근데 탐구하는 거 진짜 완전 그냥 바닥 깔아줬으면 어떡해. 진짜. 9등급이에요? 아니 모르겠어. 받아보면 9등급이지 뭐.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전 과목이 내가 약점이라면요, 무조건 국영수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니네가 예비 고1이라면은 다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냉정이 아니잖아.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흘렀잖아. 다 잘할 수 없어.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이제 슬슬 해야 하는 시기고요. 성적적인 측면, 등급적인 측면을 보자면 다시 한번 보다. 일단 국영수에 초점 맞춰야 돼.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항상 대학을 보냈던 친구들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국영수에서 각자 본인이 낮은 거, 만약에 4등급 이하가 있다, 국영수 중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알겠죠? 근데 뭐 국어, 영어, 수학학원을 다 다니고 있는지 어쩐지 뭐 그런 것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국영수 세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뭐 물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게 탐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적이, 이게 꾸준성이 되게 중요한 과목들이잖아. 국영수가 난이도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그래도 고3 1학기, 그러니까 정시를 일단 제외하고 말할게. 일단 1학기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존나 열심히 해야 돼. 일단 이 세 과목.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과목이 1등급이 나왔어. 근데 그 1등급이 영원할 것 같아요? 고3 때 또 나올 것 같아? 아니라는 거야. 얘네가 만약에 수학학원 다니는데 수학 이번에 1등급 나왔다 쳐봐. 그럼 너네 이제 나 1등급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나 혼자 해야지? 개소리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고3 1학기 때 또 1등급이 나올 거랑 보장이 어딨어. 연속돼야 된다는 거야. 학습이. 혼자 만약에 진짜 내가 학습 계획 다 짜갖고 내가 진짜 완벽하게 교재 선정이랑 해갖고 내 약점 다 알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닐 필요 없지. 근데 그런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학생이라면 이미 걔는 상위권 학생이에요. 됐죠? 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요 질문이 이 초반 내용이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어. 이 첫 줄을 많이 어려워했는데,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한 게 요겁니다. 구조독해 패턴 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엑서사이즈 1번이랑 사실상 같은 구조야. 도입 주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예시를 말하는 건데, 도입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엄청나게 긴 내용이 이거야. 부모님이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부모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 해주잖아. 그게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주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 글의 주제고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부모님, 각종 기관들, 그리고 교육 제도는 우리의 사회화를 위해서 특정한 견해를 제시한다는 이런 부연 설명도 나옵니다. 자, 근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요. 첫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같이.
From our earliest experiences of narrative. narrative는 이야기란 뜻이야. 이야기에 우리의 가장 초기의 경험들로부터 beginning with 뭐뭐로 시작되는 뭐로 시작되냐? stories 이야기들로 시작된답니다. 어떤 이야기냐?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로 시작된대요. 뭐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가 또 어떤 거냐? of which 나왔는데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니다.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완전 불완전 어떤 거 봐야 돼? 완전. 완전합니다. 그래서 approve, disapprove 동사 나왔는데 얘네가 둘 다 자동사거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형태야. 원래 approve of 또는 disapprove of가 한 세트로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approve of 뭐뭐를 승인하다, disapprove of가 뭐뭐를 용납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특히나 승인해주거나 용납하지 않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그 이야기에 우리의 가장 초기의 경험들로부터 아직 주어 동사도 안 나왔어. 그런 걸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콤마 나왔기 때문에 수식어구고요. with 뭐뭐 할 필요가 없답니다. needing complex interpretive theories 복잡한 해석적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대절. 이 that은 no에 대한 목적어절이야.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아니다. 앞에 콤마 있다고 무슨 뭐 계속적용법 이거 아니야. 대절 이거 목적어예요. 이야기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도덕성이란 즉 lesson 교훈인데 어떤 교훈이냐? 관계대명사 that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We are supposed to learn and integrate. 우리가 배우고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 여기서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배우고 통합시켜야 하는 교훈 즉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 여기까지 직독직했습니다. 뭔 말이야? 말이 어렵죠? 그렇죠?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초과될 수 있어. 미안해. 아까 입시 얘기 생각보다 많이 했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할게요. 나의 흑역사를 또 팔아야겠구만. 제가 8살 때요. 8살 때 우리 집이 이제 과천이었는데요. 경기도 과천. 완전 시골 동네였어. 근데 과천에서 양재동까지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양재동이 강남 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 시골 동네다 보니까 일단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데만 한 25분 걸렸어요. 정류장까지 가는데. 그럼 이 정류장을 도착을 해갖고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럼 이 학교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초1 때 이미 통학 시간이 40분이 걸린 거야. 이렇게 다녔었거든. 근데 이 학교에서 내가 한 번 그랬었어. 당시에 이제 마을버스비가 100원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 학원이래. 학교 끝나고 이제 대충 한 오후 1시인가? 뭐 그쯤 됐었어. 근데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이제 아는 나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어. 그 형이랑 이제 같이 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학교가 여기 정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후문이 있는데 이 후문 여기 앞에 뭐 문방구 같은 거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버스를 탔단 말이야. 여기 아파트 단지 있고. 근데 이 버스 정류장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 니네 왜 서울랜드 같은 데 가면 그 이제 아이스크림 파는 그 아이스크림 통 알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열어갖고 이렇게 퍼서 주는 그 콘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걸 항상 팔았거든. 아줌마가. 근데 그게 한 개에 100원이었어. 당시에. 근데 내가 200원이 있었어. 이제 하나는 간식해라, 간식 뭐 사 먹으라 하고 엄마가 준 거고 100원이 이제 차비였지. 근데 이제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너무 먹고 싶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200원을 써서 이 형 거랑 내 거랑 하나씩 샀어. 막 맛있게 먹었지. 근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당연히 후회했죠. 이제 어쩌지? 여기서 집까지 가려면요 걸어가려면 아마 이 초딩 베이비로는 초딩의 그 바디로는요 한 3시간? 한 3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걸어가려면. 행군이야 행군. 완전 오래 걸려. 이거 망했다. 이 형도 당연히 돈이 없지. 근데 이제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 한 오후 4시쯤 됐는데 당시에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가 급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안 먹은 상태야. 근데 이제 배고프잖아. 한 4시쯤 됐는데. 근데 이제 이 형이 그러는 거야. 여기 상가에 여기쯤에 2층에 저기 상가 그 편의점은 아니고 어쨌든 그 슈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형이 저기를 가재.
왜? 형 돈이 있어? 하니까 돈 없대. 근데 어떻게 하게? 일단 와보래. 그래서 갔어. 그래서 갔는데 이 형이 이제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형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는 CCTV가 없었거든요 슈퍼에. 그러니까 이 거울 있잖아 거울 이렇게 큰 거 이것만 있었는데 그 사각지대를 이렇게 막 봐. 9살짜리가 이 사각지대를 보더니 그쪽으로 가. 거기가 과자 코너였어. 그래서 과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과자를 하나 빼. 과자를 하나 이렇게 과자라고 쳐봐. 과자를 하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나 뺀 다음에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넣고 가방을 이렇게 딱 당겨. 이러고 이제 나가는 거야. 아, 뭐 먹을 거 없네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초딩 2학년 머리에서 나온 그거예요. 근데 그걸 훔치는데 성공을 했어. 그래서 나와서 막 먹었어. 배고프니까 둘이서.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녁 한 7시쯤 됐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야. 하루 종일 쫄쫄 굶었으니까.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니 그 시간에 차라리 걸어가지 그랬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때 막 구걸도 했어요. 지나가면서 아, 1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도 했었어요. 진짜로. 아무도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아 세상이 각박했어. 강남 쪽이라고 그러나. 근데 아무튼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야. 뭔가를 훔쳐서라도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쪽에도 상가가 하나 있었어. 지하 상가가. 여기로 갔어. 둘이 가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아까 그 형이 보여준 수법대로 똑같이 했지. 이렇게 갖고 했는데 근데 나가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걸렸어. 걸렸는데 그때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물건 다 내놔라 해갖고 이제 다 드리고 이제 당시에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좀 닥쳐가 좀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수업 할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이제 다 드리고 이제 너네 뭐 어디 학교 뭐 몇 살이야? 뭐 몇 학년 몇 반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집 전화번호를 막 대래. 그래갖고 이제 아저씨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랬지 나는. 난 쫄리니까. 왜냐면은 난 뭐가 무서웠냐면은 우리 집에서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 근데 우리 누나가요. 제가 장담컨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객관적으로 그냥 평가하겠습니다. 원장님보다 10배 무서워요. 객관적으로. 내 주관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원장님보다 10배 무섭습니다. 원장님 10명이라 생각하면 돼요. 진짜 무서워. 우리 누나 성격이 장난이 아니거든. 성격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엄마 아빠는 안 무서웠어. 누나가 알면은 나 이거 죽는다. 근데 이제 집에 전화를 했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형 야갔어. 자기 집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어. 와, 난 이제 이 초딩의 마인드로는 막 쫄리니까 당연히 이제 난 정직하게 정직하단 말이 좀 어색하지만 물건을 훔쳤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염없이 걸어갔어. 어쨌든 이제 집에 다 연락됐고 걸어갔어. 근데 이렇게 걸어가서 이제 여기 버스 타는 데 쪽에 여기가 8차선 도로거든요. 근데 여기 지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도를 이제 건너서 이렇게 가야 돼. 우리 집 가려면. 근데 이제 그 형이랑 딱 이제 지하도를 딱 내려와서 이제 지하도를 갔는데 저 끝에 아빠랑 누나가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아빠랑 누나가 이렇게 오고 있어. 좆됐다고 미안. 이게 8살이. 그래서 막 걸어가고 있었어. 가다가 형 먼저 가. 이 형 먼저 갔어.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집에 가는데 아빠랑 누나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야.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는 데만 해도 한 25분 걸린다 했잖아. 그거 걸어가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말을.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갔어. 집에 도착을 했지.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이게 딱 아빠 다리하고 이제 딱 이게 앉은 상태인데 여기서 매가 5종 세트가 있는 거야. 회초리가 5종 세트가 있어. 결론은 뭐겠어? 그냥 겁나 맞았지 당연히. 응. 그걸로 다 맞아요? 네, 하나 부러지면 이제 다음 걸로 받고. 네. 풀어져요? 일단 부러질 때까지 하고요. 이게 부러지면은 다음 걸로 하고 그 5개가 다 부러질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8살이었거든요. 참고로 제 아들이 지금 7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봐봐. 그때 엄마 아빠 누나가 나한테 누나는 화풀이일 수도 있어. 자, 어쨌든가 엄마 아빠가 단순히 화풀이 하려고 나를 때리진 않았겠지.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리면서 나한테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겠어? 잘 커라. 훔치지 마. 그래, 그거 아니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잘 커라는 뭐야? 잘 컸어, 그래. 잘 커라. 그거는 범주가 너무 컸다. 주희야, 범주가 너무 컸어.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범위가 너무 컸어. 범위가. 자 다시 봐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메시지를 전달해.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뭐예요? 교훈을 주는 거잖아. 나한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야. 교훈을 주려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이 교훈을 주는 건데, 야 내가 8살인데 엄마 아빠가 막 교훈하고 훈계하고 이런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진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 자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엄마 아빠가 어쨌든 나한테 하는 얘기는 뭐겠어? 아까 주희가 말한 대로 그냥 나보고 잘 먹고 그러니까 잘 크라고 잘 살라고 하는 얘기일 거 아니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굳이 그 이야기가 잘 내가 뭔 말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8살이어도.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다시 봐봐. 여기에서 이야기의 우리의 가장 초기의 경험이래요. 여기서 이야기란 게 뭐라고? 엄마나 아빠가 해주는 조언을 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조언을 해주는 그 가장 최초의 시기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냐. 나는 8살이었어. 야 5살짜리 놓고 야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뭐 알아듣겠어요? 조언을 알아듣겠어? 애가? 못 알아듣지.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초등 저학년이나 조금 이르면 6, 7살 뭐 대충 이쯤이겠지. 뭐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게. 그래서 근데 그때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복잡한 해석적 이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왜? 어차피 부모님이 하는 말은 뭔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라고. 이 얘기. 그런데 다음 내용을 봐봐. 흑역사 또 하나 틀렸다. 괜찮아. 분소시효 지났어. 자 볼게요. 자 근데 실제로 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다수는 어떠냐면요, 아주 신중하게 선정된 거래요. 이게 막 하는 얘기가 아니래. 신중하게 선정된 거래. 뭐 하기 위해서냐면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particular. 이 단어가 중요해. 그러니까 세상의 특정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거란 거예요. 특정한 모습을 제시하는 거야. 여기서 세상의 특정한 모습을 제시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세상에 대한 특정한 이 pictures만 다른 말로 바꿔볼게. 세상에 대한 뭘 말하는 거냐면 가치관이라고 봐도 돼. 가치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메시지는 뭐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이거잖아. 이 메시지잖아.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야 옛날에 뭐 장발장이 있었는데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야? 결국 물건 훔치지 말라는 이런 가치관을 나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거야. 그게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잘 선정된 얘기라는 거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오케이? Rather than others for precisely this reason이라고 나오는데, rather than others는 우리말로 했을 때 다름 아니라 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정확히 이런 이유로요. 다른 게 아니라 정확히 이런 이유로 세상에 대한 특정한 모습, 즉 가치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된 거란 거죠.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는 부모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애가 7살인데 이 7살짜리 애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아직 어린데. 그러면은 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도 있다시피 뭔가 이 아이를 보면은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을 아이한테 물려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관이 아니야. 이거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는 이럴 수도 있어. 물건 훔쳤니? 혹시 그거 얼마였니? 500원이요. 10만 원 밑으로는 괜찮아. 이럴 수도 있어. 아니 극단적인 예시야. 10만 원 밑으로 훔쳐도 괜찮아. 이럴 수도 있어. 그럼 이건 나랑 우리 부모님이랑 가치관이 다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걔는 어떻게 크겠어? 10만 원 이하로는 돈제하면서 다니겠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선정해서 해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특정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야. 보편적인 가치관이 아니라고. 자, 근데 다음 내용 봐봐. 다음 내용 보면
when young 어렸을 때 it is our parents who practice the selection. 여기서 it is who는 강조 구문이야. 대수로 바꿔 써도 된다. who는. 그러면 대절이야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대절이야가 뭐야? 이 선택을 실행하는 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 선택을 실행한다는 게 뭔데요? 그 세상에 대한 모습을 제시한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걸 말하는 거야. 어렸을 때 내가 내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생각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냐? 아닐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즉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기관들, 뭐 예를 들어서 commercial interest, 여기서 interest는 이익단체라는 뜻이야. 이익단체. 흥미 아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익단체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들 또한 by 경쟁한다는 거야. 아, 컴핏이야, 컴핏 그냥. by가. 자, 경쟁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 또 나온다. 특정한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서요. Rather than others. 다름 아니라 by means of narratives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는 부모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했어. 교훈을 전달한 거죠. 근데 이 교훈을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본문에 안 나왔어. 근데 우린 알 수 있어. 왜 그럴까? 아까 G가 말한 게 답이야. 잘 자라라고. 나의 가치관을 갖고 잘 자라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상업적 기관이 나왔어. 근데 얘네도 이야기를 한대요. 얘도 똑같아. 특정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네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특정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를, 아니 상업기관이잖아. 그냥 삼성전자 이런 데야. 근데 얘네가 이런 메시지를 왜 전달하냐고.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네 물건 팔아먹으려고.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말할게. 삼성전자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 애플 직원이 있어. 근데 삼성전자 직원이 뭐 갤럭시도 괜찮고 아이폰도 괜찮아. 둘 다 아무거나 사. 누가 이렇게 광고를 해? 광고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라고 광고해야 돼? 갤럭시 짱, 아이폰 쓰레기, 뒤로 가기 버튼도 없고 개 쓰레기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냐. 아니 이건 좀 약간 이제 좀 안 좋은 마케팅이고, 아 갤럭시 완전 짱이다. 무조건 이거 써라. 그러면은 약간 일종의 어찌 보면 세뇌시키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을 이제 만들겠지. 광고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전달하면서 서로 경쟁한다는 거야. 왜? 지네에서 그런 거 더 잘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지 뭐. 됐어? 그러니까 목적은 달라. 각자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 우리의 가치관은 뭐야? 처음에는 부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심지어 상업적인 기관에 의해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성립될 수도 있다. 정립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아니 하다못해 그냥 페이스북에 아무 뭐 페이지 뭐 일상 다 전해준다. 이딴 페이지 막 들어가서 내가 팔로우를 해도 그 사람의 견해를 내가 동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각종 이제 자신의 각자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남에게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유는 뭐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를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사회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더 쉽게 말할게.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내 편으로. 삼성 짱이다. 갤럭시 짱이다. 삼성 짱이야. 맞아. 뭐 LG, 뭐 애플 뭐 안 써 나는. 무조건 삼성.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바로 교육제도야. 교육제도. 당연한 거 아닌가? 상업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사실 뭐 이제 물론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라고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거긴 하겠지만, 교육제도는 진짜 면대면으로 뭔가 어떤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이야기를 하는 세력이겠죠. 정확히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라는 거는 당연히 어떤 특정한 교훈을 심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뭘 사용해서? using language, 언어를 사용해서. 근데 봐봐, 어떤 언어냐면요, that is carefully selected, 또 나왔죠? 신중하게 선정됐고요.
anything but neutral. 여기 anything but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이게 never야, never 한 단어로. 오케이? 여기서 니네가 추가로 알았으면 좋겠는 게 nothing but이라는 단어도 있어. nothing but. 그럼 nothing but은 무슨 뜻이냐? only의 뜻이야. only. 됐어요? 내가 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이때의 but은요 그러나가 아니라 제외하고라는 뜻이야. 제외하고. 그러면 뭐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얘만 있다는 거지. 그래서 only랑 같은 뜻이라는 거야. 그렇지? nothing but은요. anything but은 never. 절대 아니다. 여기서 neutral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neutral이 뭐야? 중립적인 거죠. 됐어? 그러니까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겠지. 왜 중립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 특정 교훈을 줘야 되니까. 됐어? 특정한 교훈, 특정한 어떤 사상을 갖게끔 뭔가 이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립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뭐 하기에 중립적이지 않다? To propose a particular view of the world. 여기 나왔네. particular 또 나왔죠.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 또 나왔죠.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제시하기에는 중립적이지 않은 그리고 잘 선정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이 교육 제도가요. In order to socialize us. 우리를 사회화시키기. 됐니? 자, 그래서 뭐 말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 글의 큰 소재는 이야기야.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글을 한번 써보자면 이야기가 소재인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들어요? 어떤 특정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각종 기관이나 부모님이나 어떤 여러 가지가. 됐어요? 이게 키워드야. 이게 키워드. 이걸로 다 요약문 만들고 요지 쓴 거예요. 볼게요. 여러 제도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 나왔지? 을 갖기에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제시한다. 지금 내가 말한 거 나왔죠. 되니? 그래서 many systems tell stories to make people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 perspective 정도? 이게 이제 관점이라는 뜻이니까 본문에서 나온 view랑 똑같은 뜻이야. view. 근데 사실은 particular라는 단어도 중요하겠죠. 근데 particular는 본문에 나온 단어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 위에 거와 같은 버전으로 시험 낸다면 얘는 서술형으로 돼야 돼. 본문에 나온 단어니까. 아래 거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unique 이런 거죠. 뭐. unique는 뭐야? 당연히 particular랑 연결되는 단어겠죠. 그렇죠? 얘도 역시나 서술형으로 얘기 조금 더 적합한 그 요약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요지 보자면 이야기의 힘은 여러 제도들에 의해 주의 깊게 선택되어진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회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문장이 요지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볼 건데 잠깐만요.